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요즘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 에어팟 프로를 얻겠다고 해외에서 직구하는 분들도 진짜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에어팟 프로를 좀 얻으려고 공개되는 당일날 바로 직구를 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판매 취소를 해버린 바람에 이제야 에어팟 프로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늦게 리뷰하는 거니만큼 이 제품의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을 함께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낯설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노이즈 캔슬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경쟁 제품들과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제품하고 비교할 건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일단 메인 주인공이 될 제품은 여기 있는 이 에어팟 프로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제품하고 가장 비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이죠. 사실 이 두 제품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완전 무성형 코드레스 이어폰 중에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제품이 거의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가 공개되자마자 한동안 이어폰 검색어 1위에 여기 있는 이 소니 제품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보스타에서 나온 QC30입니다. 보스타에서는 이렇게 완전 무성형 코드레스 이어폰이 안 나와서 아쉽게도 이렇게 목에 걸어서 하는 넥밴드형 타입이긴 하지만 가격도 33만 원으로 가격대도 비슷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비교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 제품을 일단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 자체는 보스가 매우 인지도가 높거든요. 이것도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비교 대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세 개만 비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5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이어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유선 제품이거든요. 거기다 USB-C 타입이에요. 사실 비교할 만한 제품도 아니지만 이런 고성능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배경 지식 좀 먼저 쌓고 가도록 할게요. 원래 이 노이즈 캔슬링은 산업용으로 먼저 개발이 됐어요. 특히 전투기 비행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닐 때 소음이 너무 커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노이즈 캔슬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갔었을 때, 그때 헬리콥터를 탔을 때 헬리콥터 소음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스사에서 헤드셋을 이렇게 줬는데 헤드셋을 끼니까 진짜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보스 건 다르긴 다르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소니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이렇게 내놓고 나서 그 성능을 많이 따라왔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애플에서도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괜찮은 걸 내놓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기 전 소리와 된 후 소리를 제가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먼저 들려드릴게요. 지금 세 가지 소리를 들려드렸어요. 하나는 기본 소리고요. 두 번째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거고요. 세 번째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같이 적용된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에서 흰둥이가 막 잔소리를 한다고 쳐요. 그럼 이 잔소리를 제가 막으려면 귀를 손으로 막으면 노이즈가 캔슬링이 되겠죠. 이런 노이즈 캔슬링을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요. 흰둥이님 아니야. 커다령 타입이나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됩니다. 이런 이어폰들은 헤드셋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외부의 마이크가 소리를 한번 받아들인 다음에 그 소리를 분석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파장과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뿜어줘가지고 소리가 고막에 닿기 전에 두 개의 소리가 상쇄돼가지고 차단이 되는 거예요. 보통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둘 다 되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노이즈 캔슬링은 뭐 저음이 많이 차단된다, 고음은 차단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주파수로 따지면 20Hz부터 20000Hz까지 이 범위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나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20에서 200Hz까지는 저음, 200에서 2000Hz까지는 중음, 2000에서 20000Hz까지는 고음, 뭐 이렇게 나누곤 해요. 소리는 파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파를 그리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이 사인파의
길이를 우리는 보통 파장이라 그러고 저음에서 고음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파장의 길이는 진동수분의 빛의 속도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장이 짧아지겠죠. 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반대 위상을 걸어줄 때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파장이 이렇게 길면 대충 반대 파장을 대충만 걸어줘도 소리가 상쇄가 되는데 파장이 이렇게 짧으면은 속도도 차이가 나고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는 중음부터 고음은 노이즈 캔슬링을 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들은 대부분 저음만 차단시키는 기술이에요. 이번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1300Hz까지만 이렇게 차단을 시키고 그 위로는 거의 다 통과시켜 버리더라고요. 비행기 소리, 버스 소리, 지하철 소리, 자동차 로드 노이즈 이런 것들은 하는 이런 저음 소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리만 차단이 되어도 우리는 굉장히 조용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1300Hz 이상은 차단을 못 시키나요? 그거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도 중요한데 여기 끝에 있는 이어 팁을 교체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더욱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뭐 실리콘 팁을 사용하느냐, 컴플라이언스 팁을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라면 그런 것까지 비교할 때 고려를 해야 되고 귀에 얼마나 맞는 이어 팁을 사용하는가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기본 크기의 이어 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거예요. 저 혼자서 테스트하게 되면 결과가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를 도와줄 미니어 한 분을 캐스팅했습니다. 아시잖아요? 흰둥이님이에요. 흰둥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흰둥이와 테크몽 채널의 흰둥입니다. 채널 이름이 좀 이상한데 에어팟 프로 노이즈 캔슬링 들어보셨죠? 네네. 어땠어요?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소리가 노이즈 캔슬링을 켜는 순간 기계음처럼 변해요. 확 작아지면서 줄어들거든요. 목소리가 압축되고 변형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진짜 딱 기계음. 오오오오오오. 나는 테크몽입니다. 목소리 말고 뭐 차도 소리라든지 지하철이나 버스 소리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떤 것 같았어요? 노이즈 캔슬링을 켜지 않을 때보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특히 저음 위주로 뭐 지하철이 덜컥덜컥덜컥 이렇게 하는 소리가 확연하게 작아지는 거 느낄 수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반복적인 저음, 지하철이나 버스나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소리 그런 거를 잘 커트해 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튼 성능은 되게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럽다? 아니면 어떻게 무섭다. 무섭다? 무서울 정도로 좋았다? 그냥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참 무섭구나. 그러면 두 번째로 보스에서 나온 QC30이라는 제품이에요. 어땠어요 얘는? 얘도 소름 끼쳤어요.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앞에서 한번 말을 해보라고 시켰어요. 테크몽님한테. 이분 움직이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에어팟 프로랑 비교하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이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환경에서는 에어팟이 좋고 어떤 환경에서는 요 보스 제품이 더 낫다고 느꼈어요. 아까 우리 필기 같은 거 좀 했었잖아요. 뭐 적어놓은 거 없었어요? 좀 메모를 했는데 와,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이게 서서 필기를 해가지고 이 모양 요꼴인데 저는 알아봅니다. 보스 뭐라고 썼어요? 소오름 무서워. 무서워? 뭐야 이게? 자, 그럼 그 다음 제품 소니. 이 제품이 노이즈 캔슬링 제품으로는 뒤집어졌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누구는 소니가 낫다, 누구는 에어팟이 낫다고 하는데 우리 흰둥이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에어팟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들었을 때도 차이가 좀 나는 정도? 그래서 사실 소니는 완전 무선 이어폰보다는 헤드셋에서는 확실히 소니가 노이즈 캔슬링이 좋다는데 소문이 나 있어요. 저도 실제로 들어봤는데 많이 괜찮았고, 근데 소니하고 에어팟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소니 노이즈 캔슬링을 느낌을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얼기설기한 노이즈 캔슬링. 구멍이 뻥뻥 나 있는? 상대방 목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죠. 네, 잘 들려요. 이거는 소름을 끼치지 않았어요. 소름이 끼치는 A군에 보스하고 에어팟이 들어가 있고 소름이 안 끼치는 B군에 이 소니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삼성 무선도 아닌데다가 비교할 만한 게 아니긴 한데 약간 번외편으로 그냥 가져온 제품이거든요. 그럼 얘는 A군이에요? B군이에요? 비군이요. 소름이 안 끼치는 애들? 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 느낌은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소니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소니가 약간 나은 것 같은데 어떤 소리를 들을 때는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저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삼성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써봤는데 생각보다 소니와 근접하게 또는 소니보다 더 좋게 저음을 많이 걸러줘가지고 실제로 지하철에서는 저는 소니보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더 좋더라고요. 그냥 노이즈 캔슬링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스 QC3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33만원 뭐 이 정도 하고,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한 32만원, 소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하지만 한 25만원, 6만원. 근데 얘가 5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이 제품 가성비 어떤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 노이즈 캔슬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럼 흰둥이님은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제 메인으로 들고 다니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들고 다니시고 싶어요? 에어팟이요? 애플이니까. 그리고 잘 나왔어요, 되게. 케이스도 작아서 휴대성이 제일 좋아요. 소니 이만한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목에 걸고 다니는 QC30 QC30 아저씨 위험한가? 조금 나이 들어 보이고 스타일리시하지 못하다? 네, 뭐 유선 이어폰은 이제 불편해서 솔직히 못 쓰겠고요. 뭘 비교해봐도 제가 제일 좋아요. 휴대성 좋고 가방에 쏙 들어가고 괜찮고. 이제 이런 제품을 30만원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어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3년 정도 쓸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어폰 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죠.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흰둥이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 나머지 그럼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흰둥이님.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갔어? 참고로 제가 여기 있는 4개 제품까지 통합 품질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어느 제품이 제일 통합 품질이 좋았을 것 같아요? 에어팟? 아니요. 삼성 제품이 통합 품질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어팟이 2등, 보스가 3등, 소니가 4등이었어요.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통합 품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까지도 함께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끊어. 이거 소니. 소니 너무 시끄러워. 안녕. 보스콘데 소리 진짜 어때? 무려.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좋아. 에어팟 마이크 자체는 소니나 보스보다 낫다는 거지? 소니나 보스보다는 에어팟이 낫고. 얘는 삼성 제품으로 테스트하고 있고 뭐 말 길게 안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할게. 이거 그냥 통화인데 그냥 통화랑 비교하면 어때? 그냥 통화랑은 차이가 확 나지. 저나 흰둥이님이나 느꼈던 거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에어팟 프로가 가장 좋고 그거와 거의 유사하게 보스 QC30이 2등, 1등과 2등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니 제품이 좋았고요. 삼성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지하철이나 특정 조건에서 소니만큼의 효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놀랬던 거는 에어팟의 소리 전환이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였어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껐을 때 중간에 잠깐 소리가 끊깁니다. 보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조절할 때 소리가 한 번씩 퍽퍽 하면서 튀거든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리가 튀지도 않고 끊기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게 되게 훌륭했어요. 물론 아쉬운 점은 애플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레벨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막 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냥 켜고 끄고 소리를 증폭시키고 이렇게 3가지 모드만 지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도 소리를 차단한다는 그 목적 자체에서는 이 QC30하고 에어팟 프로가 최고 하이 클래스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QC30은 넥밴드형이기 때문에 1등은 에어팟 프로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정말 이 정도면 이 가격대에서는 꿀킬이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음질이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진짜 이 에어팟 프로만한 게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가격이 30만원 초반대라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제품들이 다 20만원 중반부터 30만원 초반대인 걸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 영상으로 통합 품질하고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